맨유의 후뱅 아모린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63경기 24승 18무 21패로 승률 38%를 기록을 했고, 기록이란 기록은 다 깨트렸던 후뱅 아모린 감독이었고, 아모린 감독을 경질했을 때 경질 위약금이 있는데 계약 해지 시에 감액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대요. 그러면은 위약금 자체가 225억에서 230억 사이라고 하는데, 자녀 연봉까지 합치면 이것보다 더 나올 거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은, 과연 과거 아모림이 유로파 결승에서 지고 나서 자기는 위약금 안 받고 사임해도 괜찮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만약 받게 되면 전 감독이던 테헤나도 230억대의 위약금을 주고 경질했었는데, 이러면 지금 맨유나 토트넘이나 별반 달라질 게 없는 것 같고, 거의 모든 감독들이 독이 든 성배를 누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겠어요. 돈 벌러 맨유를 택해질 느낌이랄까? 와서 명예는 못 얻더라도 연봉에 경질 위약금 두둑히 받고 그렇게 나가는 것도 뭐 인생에서는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그리고 아모린 감독이 자기 스태프들이랑 맨유 트레이닝 떠날 때 웃으면서 떠난 모습도 언론에 보여졌는데, 정말 처음 본 모습이라 좀 재밌더라고요. 맨날 애견 모드로 불안해하면서 항상 페널티킥도 쳐다도 못 보는 앤데, 그동안 죽순 모드여도 믿어주고 승률도 30%대인데 갑자기 경질을 했는지는, 인터뷰했던 걸 보면 자기의 전술이 다른 팀들에게 파악이 된 것 같다, 유연성을 가져간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나서 흑팩으로 바꿨었죠. 거기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여줬지만, 근데 바로 노팅엄전 때는 3백으로 회귀를 해버리고 전술이 예전과 동일하게 경기를 진행을 하고, 근데 맨유 구단 내부에서는 이미 노팅엄전 경기 하기 전부터도 경질을 한다라고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팅엄전 때는 그냥 똑같이 예전에 쓰던 그대로 전술 들고 오지 않고 그냥 던진 게 아닐까. 아모림은 매니저가 되고 싶었고, 맨유 내에서 구단은 헤드코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매니저는 전술, 운영, 스카우팅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총괄하는, 그냥 말 그대로 성적이 진짜 좋은 뭐 클롭이나 펩한테 권한을 더 주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급을 원한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헤드코치는 그냥 전술 잘 짜는 구단 수뇌부의 일개 직원으로 보이면 되는데, 내부에서는 아모림이 헤드코치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 문제들로 계속 마찰이 있었고, 인터뷰에서도 선수를 보호하기보다는 까내리고, 그래서 분위기도 개판이 나니까 잘라야 할 타임 놓치고 또 나중에야 경질을 시켜버리고, 계속 그냥 맨유는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반복. 근데 만약에 이러면 다른 포펙 감독이 오면 그 감독도 전술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꿔가며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루크쇼를 완전히 풀백으로 쓰면 유리몸이라 그나마 센터백 자리에서 버티고 있던 느낌을 조금 받았었고, 포펙에서는 다른 요로나 헤븐, 리산마도 있는데 굳이 이기도 싶으면서, 근데 또 풀백에는 도루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애매한 선수. 대인 수비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공격 옵션에서는 아직까진 공간을 안 보고 크로스를 올려대니까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1년 동안은 거의 3백으로만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니 맨유 선수도 이게 조금 더 이제 적응이 됐지 않았을까. 이걸 바로 정리를 할 수 있을지 이제는 의문만 커지는 맨유 구단이고, 또 아모림 체제에서 핵심 선수가 마운트 선수였는데, 지금 맨유랑 커넥션이 뜨는 감독들이 차비, 글라스너, 이라올라, 맥케나, 사우스게이트, 그리고 임시 감독으로는 원래는 뭐 캐릭이랑도 접촉을 한다고 했었는데 플래처로 벌리전부터 임시 감독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라스너와 이라올라는 곧 계약 만료고, 맥케나는 202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아모린과 같이 위약금을 주고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우스게이트도 말은 나오는데, 솔직히 데려오면 더한 지하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차비는 전부터도 계속 맨유 구단에 관심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PL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영어 공부도 했고, 전술도 공부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나머지 다른 감독 제외하고 이렇게만 얘기를 했을 때는 플래처는 맨유 뉴스를 이끌었었고, 벌리전부터 지휘 예정인데 구성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임시 감독들의 특징은 거의 선수단 분위기를 잡아주거나 할 텐데 맨유 수뇌부도 임시 감독을 6월까지 할지도 고민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로 약간 개편할 생각이 없다면 제 생각은 빨리 정식 감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임시 감독을 아직 보진 않았지만 내년 6월까지 고민하는 이유가 이대로 챔스권에 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갖고 있어서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과연 임시 감독으로 될까 하는, 이번에도 챔스권을 못 따내면 더더욱 선수 영입이 힘들어질 텐데, 그리고 플래처가 아직 뭐 일부 리그에서 보여준 게 없어서 사실 의문점이 좀 많아요. 그리고 차비는 PL 경험이 없고 유스 끌어올리는 데는 잘 하는데, 차비의 전술 구성은 볼을 점유를 하고 포지션 점유 이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패스가 많아지고, 근데 이걸 과연 맨유 지금 선수단 구성에서 그렇게 해줄 선수가 과연 몇이나 될지 색깔이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차비는 유스나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을 잘 쓰니까 세슈코는 뭔가 잘 쓸 것 같은데, 마운트는 왠지 무색무취가 될 것 같고, 선발로 나올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교체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우스게이는 뭐 굳이 코멘트 할 필요도 없고, 글라스너는 3백을 쓰고 아모린과 비슷하게 적응하기에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크펠에서 하는 거 보면은 조금 맞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오게 되면은 브루노는 이선으로 잘 쓰면서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 이라올라는 클롭과 비슷한 성향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빠른 트랜지션 상황에서, 그리고 압박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비슷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 트랜지션 상황이나 공간을 찔러주는 패스들을 쿠냐나 브루노가 잘 하는데, 근데 또 여기서도 의문이 있는 거는 과연 이 공격 상황에서 세슈코가 잘 살릴 수 있을지, 이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기대가 되는 거는 마운트가 리버풀의 피르미누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또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주지 않을까. 다만 골을 넣는 선수는 아니기에 위에 얘기한 것처럼 공격수가 잘 해주면 아마 시너지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글라스너와 이라올라 두 감독이 빅클럽 경험이 없어서인데, 저는 이제 맨유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걱정할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누굴 데려와도 어차피 똑같을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매니저보다는 헤드코치인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름값이 떨어지는 감독을 데려오지 않을까라고도 조금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맥케나 감독도 있는데 뭐 영입에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맨유 유소년 경력도 있고 코치로도 있었고, 이 감독이 오면은 맨유가 장기적으로 보자는 반응이 조금 있는데, 포지션이 조금 체계적이고 정통 스트라이커보다는 연계형 공격수를 선호하는 것 같아서 아마 지리크지를 조금 더 기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맥케나 감독은 3백 그리고 4백도 쓰고 전술에 있어서 유연함이 있어가지고 현 스쿼드의 정리함과 막 당장의 공격적인 축구나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무난하게 승점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불안한 거는 아직 맥케나 감독이 1부 리그에서 강등이 된 적도 있었고 경험 자체가 너무 적어서 다른 감독 네임밸류에 비해서 과연 될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보여준 게 저는 레스터 시티 때 마레스카가 첼시로 오고 나서 그런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믿을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내자면 이게 맨유 감독의 순서는 저는 이라올라, 차비, 맥케나, 글라스너 이 순으로 생각을 해봤고 전체적인 선수 구성을 살릴 수 있거나 잠재적임이 있는 감독들을 봤고 이 같은 경우에서 이라올라는 확실히 공격적인 형태를 보여줘서 압박이 좋고 연계를 해줄 수 있는 마운트 그리고 쿠냐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고 또 다른 맨유의 색채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마운트의 주급이 너무 높고 그리고 이 선수는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고 압박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다른 감독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다음에 차비를 꼽았던 이유는 솔직히 포지션의 체계적임과는 지금 현 맨유의 스쿼드랑 조금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의 개인적으로는 차비가 PL에서 어떨지 기대도 되기도 했고 바르샤 시절 때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진 않았는데 그거를 유스를 끌어올리고 그래서 리그 우승까지 했던 거를 보면은 기대가 조금 돼요. 그리고 그동안 그냥 쉬었던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했고 그리고 영어도 지금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은 맥케나 감독을 조금 높게 보는데 저는 오히려 다르게 차비 선수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맨유는 돈도 없고 뭐 물론 상업적 순위가 제일 높긴 하지만 지금 성적이 안 나와서 수입도 너무 적어졌고 작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1,700억 정도의 지출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돈을 못 쓰게 되는데 뉴스를 잘 끌어올리는 찹이 저는 너무 기대가 되고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이 압박감이 심한 독이 든 성배의 맨유 감독으로 올지 한번 지켜보시죠.